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요즘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장독대 깨지는 파열음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표는 약간은 현장과는 딜레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실거래 현장은 거의 아비규환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매수자가 나타나면 콜상에선 전혀 가격 변동을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동산 소장과 얼굴 맞대고 내고하게 되면 이전보다 확실히 가격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가격대가 천차만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쭈루룩 나열을 해도 될 정도로 협상 여지가 상당 부분 유연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1시간에 가까운 열변 토해내도 결론은 안 사로 결론이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들도 요즘 되게 힘이 많이 빠질 때 보이고요. 업황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거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 부동산 IQ, EQ는 전 세계 탑을 찍을 정도로 지금 돌아가는 판살이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지금은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가 훨씬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서 집값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버리는 하락 추세로 이전에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집값 궤적을 새롭게 그리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새로 쓰는 건데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매수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승부의 기울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고 지금 가격 협상 테이블 상에서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격 선상에서 50% 이상을 내고해주지 않는 이상은 매수세는 전혀 붙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그 이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걸 집주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던질 준비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핀포인트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 핀포인트가 바로 최소한 본전치기는 하자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본전치기 수위가 이미 상반기 올랐던 집값 수위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확연한 겁니다. 매도세는 본전치기 기준이 집값이 올랐을 당시 샀던 가격이고 매수세의 기준은 집값이 오르기 전 당시의 가격이고 이러니 당장 내고상의 말들은 하늘의 별처럼 침을 쏟아낼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겠지만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만한 결정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는 안 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뉴홈 아파트들 가격대만 봐도 만만치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눔형으로 나온 남양주, 고양, 수원, 마곡, 위례 쪽은 어차피 내 집을 팔아도 30%는 LH에 반납을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마곡 지구는 토지 임대부로 나왔기 때문에 건물만 딸랑 들고 가는 건데 가장 감가가 심한 게 바로 건물이죠. 땅은 부동산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있는 본좌, 감가라는 게 거의 없죠. 조금씩 오르면 올랐지 감가 삼각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 위에 지어놓은 건물이 세월이 갈수록 낡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감가가 심각해지는 건데 분양을 해도 건물만 받아버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건물만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비싼 분양가 들고 들어갈 이유가 없고 나름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렸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월 지료를 납부해야 해서 재산세는 내야 하고 월세 개념으로 지료를 납부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그림의 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으로 나온 서울대방 수방사 부지가 이전에 5구제곱 8억 후반으로 나왔었는데 여기는 7억 후반으로 나와서 거의 1억 정도 저렴하게는 나왔고 84제곱이 10억을 넘어가네요. 역시 공공분양도 서울은 국평이 10억을 들이밀지 않으면 집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경계를 딱 치고 있습니다. 정말 징하다 징해. 그러나 입지상 수방사 부지는 역세권 아파트 10분 거리에 전철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서울대방은 입지가 전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애매한 면이 많아요.
근데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고, 본청약이 2030년, 정말 갭이 엄청나게 크죠. 2024년에 분양을 받아도 본청약은 6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즉 지금 나온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집값이 뭐 장기적으로 폭락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버블이 터져버린다면 지금 분양받은 가격 제대로 떠받칠 수 있을까? 반대로 지금 분양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양가를 또 내야 하는 흑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손실, 저래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주는 2033년 정도 되고요. 10년 정도 걸려요. 입주되는 데까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민간 분양단지가 쏟아내고 있는 국평 14억대보다는 저렴한 면은 분명 있지만 평지가 아닌 경사에 있는 자리에 아파트가 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뉴홈으로 나온 공공분양단지들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남양주 마곡이 나눔형, 선택형은 화성, 동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일반형은 서울, 대방 등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이나 디테일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아차 하는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주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되도록 집값 하락세가 내년도도 엄청난 가속이 붙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 쫓기듯 분양 아파트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개인적인 미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긴축 기조, 고금리 기조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차단이 될 것 같고요. 물가 목표 수준이 2% 정도를 픽스하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4분기 이후에나 금리 조정 여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줄을 막아놓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공공분양 물량이 민간 분양 단가가 치고 나가는 걸 어느 정도 커버해준다 해도 일반 공공분양 가격이 그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2023년도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만 봐도 내년으로 달력이 한 장 딱 넘어가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하락세는 상당 부분 무거운 추를 덜어놓기가 힘이 들 가능성 높다. 그냥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 같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의 약세는 전체 수도권 경기권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요. 서울에서 조금은 하락폭이 가려져 있는 서대문 쪽, 여기 잘 언급이 안 됐었죠. 소형 평수 7억대가 3억대로 뚝 떨어진 거래도 나왔었고요. 대체로 DMC 쪽 아파트들 하락세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거의 4억에 가까운 3억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DMC 쪽이 이렇게 낙폭이 큰 이유는 바로 신축들이 몰려 있는 건데 대체로 엄청난 기세로 아파트 값들이 그동안 올랐었죠. 근데 이제 집값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대가 내리막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DMC 파크뷰자이,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등이 저층, 고층으로 엇갈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문화촌 현대가 최고가 7억 5천에서 3억대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믿어지지 않는 거래를 보여줬었고요. 여기 서대문에서 3억대 거래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10월 이후로는 거래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건데 이후 추격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가격대로 나올지가 관건이네요. 보통 노도강에서 소형 평수가 4억대로 거래가 됐었는데 서대문에서도 4억대를 격파해버린 3억대 거래가 나온 게 충격입니다. 이렇게 서울 권역의 추세도 하락 지점이 어디가 끝일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추락하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와 이천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떨어지는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방 역시도 대구와 부산이 거의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분양시장도 덩달아 공공분양 분양가 세게 나오는 것과 매칭이 되는 민간분양, 고분양가 상황은 분양 이후의 신축 대단지 경쟁력에
상당한 내상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분양한 이문 아이파크자이 24평이 9억 6천 수준,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된다 봐야죠. 평균 경쟁률이 13대 1, 매머드급 서울 입지를 가진 분양치고는 경쟁률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점을 봐도 30점대도 눈에 띌 정도로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한 부분도 보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차 무순위에서는 15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해서 4,800명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게 그냥 중도 포기자들이 다시 속출을 하면서 122세대가 무순위 줍줍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행사로서는 띵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젠 1차 무순위에서도 잔여 물량 털어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다음 주에 시작될 2차 무순위에선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분양가죠. 직전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란데보다 1억이 비싼 분양가. 그러니 뭐 당첨이 돼도 이거 뭐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뭐 계약서를 찢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전에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무순위,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도 무순위, 겨우겨우 잔여 물량 털어냈었는데요. 최근에 상도 프루즈 클라베뉴 아직도 잔여 물량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임의 공급으로 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쟁률도 그리 시원치 못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준공도하기 전에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맥을 못 춘다는 건 분양 이후에 뒷수습을 하기에 벅찬 분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 주변 시세 자체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자체 시세도 그리 탄력적이지 못해서 수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당첨된 사실 자체가 더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아마도 둔촌주공이 겪고 있는 일들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 많습니다. 27일, 그러니까 지난주 국토소위가 열릴 계획이었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소식도 없게 됐고요. 이게 내일이면 2023년 마지막인데 그냥 그렇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소각될 가능성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4,700세대 중에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약금 중도금 자칫 잘못하면 날리게 될 운명에 처해 있게 됐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마저도 조합원 이외에 일반 분양권은 거의 뭐 실종이 될 수밖에 없죠. 전매 제한은 15일에 풀렸었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자체 분양가 대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려 했던 여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수요들 40% 정도, 1,800명 정도가 잔금 처리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7억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1,200억 정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집값 하락 추세와 동반한 손실을 그대로 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준공전에 분양권이 거래가 되질 않으면 가뜩이나 아파트 시세가 떡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축 경쟁력은 그대로 멸실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만한 조그만한 실마리조차도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 높아서 앞으로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당기고 공사비도 건설사로부터 감면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도 갈 길이 굉장히 멀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 서울 신축들이 요즘 보여주는 자체 경쟁력의 난관처럼 그 벽을 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이나 그리고 이번에 뉴홈으로 나오는 공공 분양이나 가격 단가의 체감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다들 생각을 넘어서 버리는 가격대로 나오는 현상 똑같아졌고요. 당연히 서울의 집값 하락세와 동시에 경기권, 수도권, 지방까지 아우르는 약세장은 서대문구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집값이 휘청거리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신축이 더 이상 자체 경쟁력으로 버텨낼 힘이 없는데 구축이 어떻게 튕겨낼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분양단지들이 무순위 아니면 털어낼 수 없듯이 매매시장 역시도 상승분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나오는 물량이 아니면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은 2024년도도 집값을 더욱 아래로 끌어당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요즘 집값 떨어지는 소리 엄청난 파열음을 내고 있죠. 공공분양 단가도 연일 민간분양 단지 못지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다른 우회로를 찾기에도 너무 각박한 신축 분양가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가려내지 않으면 자칫 빚폭탄 맞을 수도 있고요. 특히 서울 쪽 비강남권의 하락세는 눈에 띌 정도로 낙폭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축 분양 단지는 이제 서울에서도 무순위 아니면 털어내지 못할 정도로 계약 취소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이 모든 신축의 위기와
집값 하락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렉이 딱 걸려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주목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